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감동TV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트리샤라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교사로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좋은 기회가 생겨 동아시아의 두 나라인 일본과 한국의 원어민 교사로 파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교육과 관련된 일본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대대로 교육자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캐나다의 한 대학의 철학과 교수로 계셨어요.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저도 교육자가 되도록 교육을 받아왔죠. 10살 때 이모가 저에게 물은 적이 있었어요. 트리샤, 너는 꿈이 뭐니? 그때 저는 이모에게 땅콩 버터가 되고 싶어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는 귀여운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중고등 교육 과정을 거치며 저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었죠. 성인이 되고 교육학대학을 나오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던 초등학교에 신입교사로 발령이 났어요. 제가 발령 날 때쯤 마침 동아시아권의 나라와 다양한 공유 교육 시스템과 미래 교육 대안 등이 활성화가 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동아시아의 나라 중 교육적으로 발달이 많이 되어 있던 나라는 일본과 한국에 있었죠. 일본은 오래전부터 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한국은 짧지만 빠르고 강력한 속력으로 발전한 나라였죠. 저는 처음 일본의 원어민 교사로 파견을 갔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선진국답게 역시 교육열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열에 따라오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무엇보다 영어는 현재 만국 공통어가 된 언어라서 전 세계 국가들의 필수 과목이 되었죠. 그런데 일본 초등학생 아이들은 아무리 발음 교정을 시켜도 영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가만히 보니 그것은 발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근본적인 영어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험 성적에만 연연하는 일본의 영어 학습이 존재했어요. 실제로 말하기와 듣기와 같은 실천적인 분야에 할애하는 시간은 극히 적더군요. 교사는 칠판 앞 교탁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조용히 수업 내용을 필기하는 것에 그치더라고요. 회화나 토의 발표 수업 빈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실질적인 습득을 시키도록 노력하며 토론도 하려 하고 서로 대화도 영어로 나누어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게 들려온 다른 교사들의 핀잔이 있었어요. 그냥 다른 교사분들이 하던 대로 하세요. 아직 애들 어리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론과 기초부터 그냥 닦을 시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 의견은 달랐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이론과 기초도 중요하지만 직접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병행해야 언어가 내 몸에 습득되거든요. 이러한 일본의 영어 학습의 문제가 밖으로 나가면 더 심해집니다. 대다수의 성인 일본인들은 영어를 듣거나 말할 줄 몰라요. 제가 어느 날은 일본 관광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길을 좀 묻고자 했습니다. 주변에 꽤 많은 일본인이 있었지만 제가 말을 걸려고 할 때면 모두가 하나같이 스미마생을 말하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교육을 이런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영어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집단 행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것은 학교라는 교육 공간에서 더 심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여 배울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실수해서 남들 보기에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이 일본인에게는 엄청난 데미지인 것입니다. 아무도 외국어를 말하지 못하는 수업 환경 속에서 용기를 내어 대답해서 틀리는 것보다 도전과 실수를 하지 않아 창피를 당하는 일을 모면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일본인 특유의 습성이고 그 모습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에게서도 보이더군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초등학생들은 스스로 영어를 잘하는 줄 안다는 겁니다. 어디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파더 마더 브라더를 하자마자 엠마이 브라자라고 발음하는데도 무엇이 잘못된 건지 인지 자체를 못해요. 물론 일본어가 받침을 발음할 수 없는 체계인 것은 이해하지만 해외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해당 발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발음해 보도록 노력해 보라고 독려하는데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발음함에 있어 전혀 노력이라는 것이 안 보이더군요. 저는 그곳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일본인들이 집단적으로 최면에 걸린 줄 알았다니깐요. 한날은 일본 카페에 가서 웰스토리 이런 기초적인 영어 질문을 했는데도 여자 직원의 동공이 엄청나게 흔들리며 계속 일본어로 하이하이 이러더군요. 그래서 바디 랭귀지를 이용하여 화장실인 것을 최대한 설명했더니 토일렛도 또 이러는 것입니다. 토일렛도 초등학생들의 학부모는 더 가관입니다. 가끔 보여주기식으로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정말 단 한 단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몇 번이고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었죠. 저는 캐나다 원어민 교사로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예정된 일본에서의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더라고요. 다음 원어민 교사 파견은 한국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인의 특성과 일본 교육이 꽤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군요. 처음 한국으로 가기 전에는 그냥 캐나다로 가고 싶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웃나라이며 비슷한 선진국이니깐. 한국에서도 제 교육 방식이 전혀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스러운 반 자포자기 반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한국에서의 첫 수업 때부터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학생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배워오는 건지 굉장히 잘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냥 발음도 원어민에 준할 만큼 자연스러운 겁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듣고 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영어로 된 다양한 놀이게임, 연극, 노래, 다양한 콘텐츠로 영어를 어린이에게 접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일본인 아이들은 발음에 대한 지적을 하면 고개는 끄덕이며 네라고 대답하는데 눈으로는 벌써부터 기분 나빠하는 게 티가 잘 나거든요. 근데 한국 아이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에게 이 발음이 맞는 것인지 묻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발음 교정을 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원했던 참된 언어 교육이 이곳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선진화는 비단 교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설계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린 나이에 은행원, 가수, 변호사, 야구선수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고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한국의 학구열이 불러일으킨 폐해이지는 않을까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10살짜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이 의심이 사라지게 됐죠. 부모님이 꿈이 뭐냐고 묻고 빨리 설정해야 한다고 어릴 적부터 말하지는 않느냐 물었어요. 한 아이는 말하더군요. 부모님의 생각이 우리 꿈을 결정하는 시절은 지났어요. 저는 법에 관심이 있고 친구는 은행에 갔을 때 친절했던 은행원 아저씨를 보고 이런 꿈을 키운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우리가 체험하고 결정할 수 있었죠. 위 얘기를 영어로 설득력 있게 저에게 말하고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교육열의 부작용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선진적이고 건강한 마인드를 배양한 지금의 한국 아이들의 마인드가 너무 신기하고 대견했거든요. 학교 밖에서도 일본과 대비가 됐습니다. 제가 길 물어보려고 했을 때 피했던 일본인들과는 다르게 한국인은 거리낌 없이 제 질문에 대답해 주었어요. 간혹 영어를 잘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해도 외국인을 대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게 아니겠어요. 몇 가지 영어 단어와 손동작 표현 그리고 직접 따라오라며 제가 가는 목적지를 향해 같이 가주기도 하더군요. 한국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부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한국인들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일본 1년, 한국 1년 동안 겪었던 동아시아 교육 체계에 대해 이곳 밴쿠버에서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트리샤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육과 그 교육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차이점을 잘 들어보았는데요.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감동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